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월요일 수업이죠. 월요일 수업 내용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수업을. 예. 지난 시간 압력 측정 장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바로미터하고 마노미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3-3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3-4 내용이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오늘 수업 몇 시에 시작했는지 좀 적어놓고 할게요. 이 부분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압력은 우리가 유도한 식에 따르면 대기압으로부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지 H만큼의 압력이 증가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만약에 어떠한 댐이나 어떠한 기둥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하면은 그 압력에다가 DA하고 그다음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깊이 방향은 그냥 보통 B라고 놓으면 상수값이 될 수 있으니까 dy에 대한 함수로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게 쪼갰다고 했을 때 깊이 방향 B 디스턴스 B와 그다음에 요 높이 dy로 해서 PBdy 해서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보통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는 이거 힘은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모멘트는 그 힘에 대해서 뭐예요? dy를 쪼개고 그러니까 요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고 그 힘을 dy에 대해서 곱하기 하고 적분한 게 모멘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 제너럴 포뮬레이션을 하는 두 가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구하기 위한 거다?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FR이라고 책에 돼 있죠.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그 힘이 작용하는 센터 오브 프레셔, 힘이 작용하는 지점, 센터 오브 프레셔의 포인트, 이 두 가지를 찾는 일반적인 식을 유도를 하겠다 하는 게 포인트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유도를 열심히 했던 게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F는 PDA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P는 P0 플러스 로지 Y 사인 세타라고 디파인이 될 수 있죠. 지금 특별히 이 기울어진 데 문제를 가지고 했죠. 일반식을 만들기 위해서 면도 이렇게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불균일한 형태, 임의의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일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F는 프레셔에 DA 적분을 해서 구하는 식인데 그걸 유도를 쭉 해보면 센트로이드 개념을 가지고 식을 좀 더 단순히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를 해보면 그게 결국 YC 사인 세타가 HC가 되고 여기 P0 플러스 로지 HC가 에어리라고 곱해진 게 뭐예요? force가 되는 거죠. 그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압력은 뭐예요? 단면적분의 F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말하는 평균 압력이 여기에 PC랑 같은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압력, 그죠? 그게 단면적분의 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같은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랑 이퀄 놓게 되면 결국 PC는 P0 플러스 로 GHC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모멘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YP를 구하는 작업을 했죠. 모멘트, 그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모멘트 값은 FR 곱하기 YP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YP의 여기 P는 센트럴 프레셔가 작용하는 포지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거를 모멘트를 쭉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패러럴 액시스 디오름을 가지고 요거를 좀 더 단순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쭉 복잡한 관계식을 대입을 해서 해봤더니 YP는 YC 플러스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오더라. 그래서 센터 오브 프레셔가 작용하는 지점의 YP도 우리가 이제 찾아내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책의 3-22A번 식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수업을 했어요. 오케이.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수업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쨌든 패러럴 액시스 디오름을 적용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패러럴 액시스 디오름을 혹시나 생소할 학생들을 위해서 뭐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패러럴 액시스 디오름이 뭐냐? 패러럴 액시스 디오름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얘는 x 다시 축이라고 하고 얘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임의의 형상이 여기 위에 있고 얘의 도심의 중심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할게요. y축 관점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책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거를 보시면 어딨죠? 여러분들 피겨 3-32에 있는 그 표들에 있잖아요. 그것들에서 얻어지는 IXXC가 어디서 중심으로? 이 X축을 중심으로 계산되어 있는 뭐예요?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라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디파인이 됩니까? 적분에서 y 제곱의 da라고 정의된다 했어요. 어디에 대해서? for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뭐다? IXXO. 지금 이 x 닷이라는 축에 대해서 얘를 구해야 된다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요만큼의 거리 걔가 YC가 되죠. 그 거리를 YC라고 볼 수 있어요. 이 YC는 컨스턴트한 값이죠. 여기서부터 X와 X 다축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의 제곱의 DA가 IXXO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축에 대해서? X 다시라는 축에 대해서. 얘를 이제 변개를 하면 얘는 Y 제곱의 DA 플러스 YC의 제곱에 DA 플러스 2의 YC의 Y DA,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YC가 아까 컨스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적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적분에서 YDA가 되죠. 적분에서 YDA는 뭡니까? 적분에서 YDA는 0입니다. 왜냐하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0이 되고 시메트릭해서 얘는 0이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요 두 텀이 남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위의 식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면 IXXO는 IXXC가 되는 거죠. 요거랑 같으니까 플러스 뭐예요? YC가 컨스턴트라고 했으니까 YC 제곱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리고 DA 적분은 뭐예요? 에어리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활용했던 패러럴 액시스 디오럼이에요.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패러럴 액시스 디오럼을 이렇게 증명했고, 이거를 활용해서 IXXC와 IXXO의 관계를 저희가 유도를 했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그리고 뭐 요즘 정력학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것도 리뷰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IXXC를 구하는 방법, X와 Y가 있다 했을 때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XXC를 구해야 된다. Y 제곱에 DA를 구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하면은 y에 대한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라고 놓고 이 폭을 a라고 할게요.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사각형 채널을 적분한 사각형의 채널이 아니라 사각형 형상에 대한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피겨 3-32의 A 렉탱글의 케이스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경우는 DA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DA는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은 DA는 여기에 요것을 D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 높이를 DY라고 볼 수 있고 요 폭은 A라고 볼 수 있으니까 DA 대신에 ADY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ADY를 넣으면 A는 컨스턴트니까 밖으로 나오고 Y 제곱 DY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거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적분하면 이제 y에 대한 적분만 남았으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3분의 1 y 3승이 되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2분의 p까지 적분하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뭐가 나왔냐면 12분의 ab 3승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여러분들 책에 이미 다 테이블화 색깔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여러분들 책에 그림 3-32의 A번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IXXC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12분의 AB 3승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다 다른 것도 구한 거예요. 구한 거 서클에 대해서 B번 서클에 대해서 구했죠. 서클 같은 형상은 다 다른 사람이 이미 열심히 구해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4분의 파이 R 4승 제가 했던 방식대로 구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4분의 파이 R 4승. 그 다음에 C번에 뭐가 있나요? 엘립스인 경우 얘는 4분의 IXXC가 4분의 파이 AB 3승의 형태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희가 9시 47분에 수업 시작했죠. 내가 또 까먹으면 또 여러분들 수업을 또 많이 나가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피겨 3-32에 있는 IXXC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뭐 기본적인 패러럴 엑셀 띠어름도 알려드렸고 단면 2차 관성 모멘트도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 물론 이 수업에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어도 되는,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진행했어도 되는 내용들까지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뭐 복잡한 거 막 하고 있지만 결국 뭘 하고 있냐면 FR과 그 다음에 YP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FR은 P0 플러스 로지 사인 일반식을 구했는데 그게 로지 사인 세타의 YC의 에어리어라고 돼 있고 YP는 YC 플러스 IXXC의 over 뭐예요? YC 플러스 P0
over 로지 사인 세타의 are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맞나요? 식이 틀리진 않았죠? 네, 요번에 우리가 유도한 거니까 yp 이렇게 구하는 거고 fr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떠한 뭐 케이스가 나오면 요 관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거꾸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스페시픽한 케이스로 거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케이스. 사각형 판인데 이렇게 잠겨 있는 물에 잠겨 있는 사각형 판에 대한 일반적인 식.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특별한 경우는 기울어질 수 있는데 형태 자체는 사각형인 경우. 여러분들 책 지금 95페이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95페이지네요. 그랬을 때 FR은 어떻게 된다? FR은 형상이 이제는 에어리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B가 되는 거죠. AB가 되는 거고. 네. IXX C는 뭐가 됩니까? 12분의 AB 3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유도한 식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을 시키면 P0 플러스 로지 사인 세타 YC의 AB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지금 물에 잠겨 있는데 어떤 상태냐고 하면 평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얘의 도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YC는 어떻게 이 평판의 중심이 되겠죠. 중심. 그래서 요 위치에부터 어디 세수면 해수면까지 거리가 되니까 요 거리를 2분의 b라고 보면, 그죠? 여기 전체가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니까 2분의 b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임의로 s라고 보면 도심의 YC는 어떻게 됩니까? YC는 S 플러스 2분의 B라는 위치가 되는 거죠. S 플러스 2분의 B.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FR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거고, YP 같은 경우에는 YP는 YC 플러스 블라블라블라잖아요. YC가 S 플러스 2분의 B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분자는 IXXC는 12분의 BHAB 3승이라고 아까 유도를 했고, 여기 했고요.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YC를 집어넣으면 S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P0 오버 로지 사인 세타 AB라고, 이제 면적은 AB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다. 정리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하셔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식을 유도한다.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3-23번 식이죠. 그다음에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3-24번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R과 YP 어떤 경우 기울어져 있는 특별히 기울어져 있는 rectangular plate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디테일드 rectangular plate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거에 대한 또 스페셜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tilted rectangle plate에 대해서 또 좀 더 스페셜 케이스 S가 0인 경우, S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해수면으로부터 여기 지금 S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S만큼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S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붙어 있는, 해수면과 붙어 있는 경우, S가 없는 경우, S가 제로인 경우, 그때는 식이 방금 우리가 구한 식에다가 S는 0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FR 같은 경우에는 B0 플러스 2분의 로 G B의 사인 세타의 AB, 이렇게 해서 FR을 구하면 되죠. YP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S에다가 S를 제로로만 놓으면 됩니다. S 여기 요거를 제로로 놓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tilted rectangle plate에서 S가 제로인 특별한 경우에 대해 하나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세타가 90도인 경우, 세타가 90도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세타가 요게 세타인데요. 세타가 90도라는 거는 이 면 자체가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죠? 수직하게 서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영향이 없는 수직하게 서 있는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세타의 0도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FR에서도 세타의 0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FR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세타가 90도죠. 말이 꼬였네. 세타가 90도인 경우고 90도인 경우. 그러면은 FR 같은 경우에는 90도니까 P0 플러스 로 G의 사인 90도는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S 플러스 2분의 B에 그 다음에 요거에 AB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세타가 90도인 경우. 자, 세타가 90도이면서 S가 또 제로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하면 요 식에다가 S를 제로를 또 넣어주면 되죠. FR은 B0 플러스 S가 제로인 경우 로 G B over 2 AB, 이런 관계식이 또 유도가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만족되는 경우 이런 식이 유도된다. 하나 더, 만약에 호리존털한 경우, 호리존털 플레이트인 경우, 이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면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이 이렇게 이 면 위에 작용하는 거. 그런 경우는 아까 방금 우리가 구했던 식에서 세타를 180도를 놓으면 되겠죠. 세타를 180도를 놓으면 사인 180도는 뭐예요? 0이니까 여기도 사인 180도 0이니까 어떻게 P0 곱하기 AB가 됩니다. FR은 P0 AB. 물론 YP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S와 세타에 대한 값들을 집어넣으면 YP, 각각의 경우에 대한 YP도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P0 P0 AB인데 뭐 빠졌나요? 왜 안 맞죠? P0에 FR은 P0의 AB인데 P0 플러스 AB인데 이게 지금 요 P0 플러스 P0 AB는 요 면 위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면 위에 있는 경우인데 얘가 깊이만큼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치면은 얘는 P0에다가 뭐예요? P0에 플러스 로 GH를 고려해야 거기에 대한 압력이 이제 고려가 되니까 요 폭을 H라고 놓으면 P0 플러스 로 GH A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해수면에서 측정한 압력의 AB고, 얘를 깊이 방향으로 요만큼 들어갔다고 했을 때
P0 플러스 로지 H A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허리전털 플레이트까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 막 했는데요. 너무 어렵죠? 재미없고. 예제를 풀면서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공식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공식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도 풀 수 있다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제 3-8번은 어떤 문제냐면 뭐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동차 문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자동차가 깊이 빠졌을 때 그 문이 받는 압력, 그러니까 뭐 지금 해수면이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가 물 안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경우,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니까 대충 그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물에 빠졌을 때, 이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졌을 때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문짝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 조건을 보니까 깊이가 얼마가 되냐면 8m예요. 8m고 이 문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2m예요.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면 1m예요. 1m. 폭이 1m가 돼요. 됐나요? 자, 이 문제에서 오케이. 이 문제에서 뭘 구하려 하면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Determine hydrostatic force on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뭘 구하느냐면 hydrostatic force on the door, 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pressure center의 위치, 결국 얘는 FR을 구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뭘 구하려냐면 location of the pressure center, YCP를 구하라는, YP, 여기 책에서는 YP라고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YP라고 할게요. YP를 구하라 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예요. 위에 있는 우리가 공부한 공식 적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공식 적용하셔서 푸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풀려고 해요.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압력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압력의 데피니션은 미소 단면적에 작용하는 미소 힘이 프레셔잖아요. 이 관계식을 가지고 DF를 쓰면 PDA예요. 하면 적분을 하면 DF는 PDA라고 쓸 수 있잖아요. 됐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대기압이죠. 대기압이고, 그러면 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P는 여기 대기압을 P0라고 놓으면 P0 플러스 로 G, 깊이를 요 축을 Y라고 하면 로 G Y,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압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무시하고 풀기도 하거든요. 대기압을 무시하고 생각하면 P는 결국 로 G Y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프레셔는 로 G Y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식을 여기다 가져오면
적분해서 로 GY가 되죠. B가 로 GY가 돼요. 근데 DA는 어떻게 됩니까? DA는 뭡니까? 요 DA는 뭐예요? 요 폭 곱하기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결국 요만큼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적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요 폭이 1이잖아요. 맞나요? 1이었죠. 1이고 그리고 요 높이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dy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da가 결국 뭐가 된다? d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dy를 여기다가 이제 고려해 주면 되죠. 그리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힘이 적분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포지션이 8에다가 9.2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로지는 컨스턴트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8에 9.2의 ydy가 되고 얘는 로지의 2분의 1의 y 제곱에 9.2 9.2의 8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밀도는 1000 물이니까 1000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1이라고 보면 되겠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9.2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계산해 보면 101.2kN이 나와요. 자, 공식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굳이 공식 기억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적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책에서는 이제 센터 오브 프레셔의 위치를 구하는 거를 했어요. 센터 오브 프레셔의 위치를 구하는 거를 YP를 물어봤는데 물론 공식 써도 돼요. 공식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요 면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먼저 구하고 자, 데피니션이 뭐예요? YP의 데피니션은 센터 오브 프레셔의 데피니션 자체는 모멘트 나누기 FR이에요. 이 자체가 데피니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FR은 구했잖아요. 이게 FR이잖아요. 얘가 FR이에요. FR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기준점으로부터 모멘트를 구하면 떨어진 어떤 지점의 압력으로 인한 모멘트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센터 오브 프레셔가 역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를 가지고 구해보겠다. 모멘트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모멘트는 y의 df라고 볼 수 있죠. dm이 y df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적분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이제 해보면 자, 뭐가 되냐면 df는 뭐예요? df는 pda잖아요. 그러면 y의 pda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아까 깊이를 우리가 아까 1인데 얘를 b라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서 1b라고 놓으면은 얘가 bdy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P는 아까 우리 로GY라고 했어요. 걔를 다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네요. Y에 로GY에 BDY 일단 써놓고 봅시다. 써놓고 이제 Y에 대한 적분밖에 없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8부터 9.2까지 적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들을 빼냅니다. 빼내면은 컨스턴트인 값들 빼내면 로 G B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적분해서 y 제곱의 dy가 남죠. 8부터 9.2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적분하면 로 GB의 3분의 1의 y 3승의 9.2의 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9.81 곱하기 이 b가 1이었잖아요. 1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9.2의 3승 마이너스 8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872.1 킬로뉴턴 미터가 나와요. 킬로뉴턴 미터.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모멘트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모멘트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872.1 킬로뉴턴 미터가 나온다. 자, 데피니션 뭐예요? 센터 오브 프레셔의 데피니션은 모멘트 나누기 FR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모멘트와 포스를 가지고 역으로 YP를 계산을 하면 포스가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101.2가 나왔네요. 101.2분의 872.1 하면은 단위는 지금 킬로뉴턴끼리 날아가니까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8.62 정도 나와요. 8.62 미터. 그래서 여러분들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할 수 있다. 공식 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 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연습 문제를 또 푸시면서 더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보니까 우리 계속 저도 문자가 오는데 안전 안내 문자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와요. 특히 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의 또 문자도 계속 오더라고요. 대구는 양호한 것 같아요. 대구보다 부산이 더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부산에 아마 확진자가 이번에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부산 고향이 추석이라서 고향 갔다 왔는데 부산에도 제 고향이 부산인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저는 확진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나가는 것도 없고 집에만 있었으니까 특별히 확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3-4 내용을 끝냅니다. 3-4 내용을 끝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3-5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큰 그림은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번 챕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이드로스태틱 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드로스태틱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물이라든지 액체류일 때 하이드로라는 말을 쓰는 거고, 스태틱이란 말은 어떨 때 멈춰있는 유체에 대해서, 정지된 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ce balance가 항상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F는 equal 0인 경우, force balance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경우를 볼게요. 네.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이게 얘를 서피스라고 할게요. 이 서피스에 이렇게 물이 쭉 차 있는 경우, 리퀴드, 물일 수도 있고 리퀴드 수도 있고 이렇게 차 있는 경우, 뭘 구하느냐 하면은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유체가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작용합니다. 압력이 작용하는데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 서피스가 받는 힘을 구하라 하는 게 문제이에요. 문제. 자,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 말을 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서 되는 압력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고, 그 압력에 대해서 미소 간격에 대해서 적분을 쭉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horizontal force는 결국 px 방향 x 방향 프레셔 성분을 da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vertical 성분은 py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vertical 방향의 성분의 힘, horizontal 방향의 성분의 힘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있으면 뭐 그렇게 구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손으로 풀 때는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다. 어려워요. 면에 대해서 면이 형상이 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하게 되면은 이걸 또 적분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이 force를 구할 수 있다. 결국 여기 작용하는 반력, 이 유체에 의해서 반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반력을 우리가 FR이라고 하면 FR은 두 가지 성분은 아닐 수 있죠. 하나는 horizontal force, 그 다음에 하나는 vertical force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있고, 자, 이 유체는 이렇게 갇혀 있는 유체에서는 뭐예요? 중력으로 인한 바디 폴스가 있을 거예요. W, 그죠? 무게, 결국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체의 무게. 그다음에 유체의 무게 플러스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유체의 서피스에 작용하는 프레셔. 물론 이쪽 방향으로는 압력이 균일하지 않겠죠. 왜? 중력으로 인해서 압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압력이 선형적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폴스 밸런스를 이제 생각해보면 이 일체 바디에 대해서 폴스 밸런스를 생각해보면 시그마 fx는 0이고 시그마 fy는 0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fh는 결국 뭐가 됩니까?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을 적분한 성분 걔가 fx라고 보면 fx랑 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 면에 작용하는 surface force fx를 이렇게 고려를 하면 fh는 fx랑 같아야 된다. 그죠? 수평 방향의 힘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vertical force는 뭡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프레셔에 의해서의 힘 F 얘를 Y라고 하면 FY랑 같아야 되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뭐예요? 플러스 뭐래요? W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 두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H와 FV를 fx와 fy, w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은 결국 FR은 뭡니까? 스퀘어 루트 FH 제곱 플러스 FV의 제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책에 그림 이 부분이 피겨 3-3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책이 그림 3-38번인데요. 컬브드 서비스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컬브드 서비스가 받는 힘을 구해라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fx
fy라고 놓고 w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까와 같이 폴스 밸런스를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 vertical 이렇게 해서 폴스 밸런스를 이제 구하면 fy 마이너스 w는 결국 뭐가 됩니까? fv가 되고, 그 다음에 fx는 fh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fy가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고, 여기서는 fy가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w가 이렇게 반대로 작용되게 되는 관계식으로 좀 이제 성립이 되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어프로치로 여러분들이 그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예제 3-9번 가볼게요. 예제 3-9번을 가는 게 예제 3-9번 그건 좀 이따가 풀고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림 3-40을 좀 설명할게요. 그림 3-40. 어떤 벽면에 얘의 높이는 B1, 얘의 높이는 B2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유체가 달라요. 하나 위에는 오일이 있고 밑에는 워터가 있는 이런 경우, 두 개의 다른 유체가 층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힘이 다르게 작용하겠죠. 뭐 때문에? 밀도가 다르니까 다르게 작용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하면 결국 폴스,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 작용하는 힘 전체를 구하면 전체 힘,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이 나오니까 폴스 두 개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분포는 뭐 이렇게, 압력 분포는 뭐 이렇게 된다고. 똑같이 나오면 어떡해. 압력 분포는 뭐 이렇게 두 개 다른 선형 형태로 이렇게 압력 분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두 힘을, 이 면이 받는 힘을 구한다 하면 FR은 FR1 플러스 FR2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위의 면에 작용하는 힘,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얘를 구하면 하면 되겠죠. 적분해서 PADY 플러스 PADY, 요것과 요것의 분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0부터 B1, 여기서는 B1부터 B2 플러스 B1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을 적분해서 구하면 된다. 만약 해수면 여기가 이제 수평면이라고 생각하면, 0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압력 분포를 가지고 FR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9번 문제를 한번 풀게요. 네, 중력으로 통제되는 cylindrical gate. 그림을 뭘 보시면 되냐 하면, 그림 뭐 말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피겨 3-41번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요. 자, 여기에도 해수면으로부터 물의 전체 깊이의
깊이는 얼마? 5m. 그다음에 맞네요. 그다음에 여기 꺾이는 지점까지의 높이를 4.2. 그다음에 여기서 요 높이를 0.8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리고 요 그 커넥팅 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 0.8m라고 봅니다. R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작용하는 중력은 WCY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됐나요? 그리고 됐고, 그 다음에 유체가 이 실린더를 누르고 있는 힘을 FR이라고 이제 여기 그림에서 설명했습니다. FR. 유체가 이 이 게이트를 떠받치고 있는. 자, 얘가 움직이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죠? 봅시다. Long cylindrical radius. 자, 보면은 determine 그 문제 예제 3-9번을 보시면 determine the hydrostatic force acting on the cylinder and its line of action when the gate ope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는 거는 얘가 들리는 시점. 그렇죠? 얘가 여기 작용하는 힘이 어느 이상 되면 얘가 들리겠죠. 물이 어느 이상 차버리면 얘가 들리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점은 force가 얘가 누르고 움직이기 딱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얘가 누르고 있는 힘과 유체가 떠받치는 힘이 같아지는 지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폴스 밸런스 되는 지점을 그 폴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하이드로스태틱 폴스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됐죠? 그러면은 왜 근데 같이 수업하면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혼자 하면 체력적으로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을 계속 혼자 해서 그런지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체의 관점에서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유체가 요러한 유체를 따로 떼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체가 받는 발력이 FR이 되고 얘가 떠받치는 힘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실린더가 받는 발력과 그다음에 유체가 받는 발력이 FR 같은 폴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유체가 이렇게 차 있는 관점에서 뭡니까? 이쪽 면에 유체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의한 힘이 작용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랫면에서도 유체로 인한 이제 힘이 이제 작용이 될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봅시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horizontal 지금 뭐부터 풀면 일단 요거를 두 성분을 나눠서 보면 FH 성분이 있고 F vertical 성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H는 뭐가 됩니까? FX.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프레셔를 적분한 그 FX와 같고
그다음에 F 버티컬 그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F 버티컬 플러스 웨이트는 FY랑 같고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실린더에 작용하는 하이드로스태틱 펄스를 구해라. 일단 하나씩 가봐야 되겠죠. FH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FH는 FX랑 같죠. FX랑 같았어요. FX 구하면 돼요. FX는 적분해서 P, D와 A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구하면 이렇게 되죠. 자, DA는 어떻게 됩니까? D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P, B의 DY라고 쓸 수 있어요. B는 여기 뭐예요? 깊이 방향. 이 종이의 깊이 방향이 B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스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컨스턴트. 얘를 컨스턴트 밖으로 빼고 P dy라고 쓸 수 있죠. 적분은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4.2부터 5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y를 이렇게 디파인 했으니까. 그러면 4.2부터 5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프레셔는 뭡니까? 대기압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프레셔는 뭐라고 했어요? 프레셔는 로지 y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의 로 G의 Y의 dy 4.25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잠깐만 P가 왜 나왔지? P는 나오면 안 되죠. P가 있으면 안 되고 로 G 맞아요? B네 B 실수했습니다. B 이렇게 B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적분을 하면 일단 B로 G에 2분의 1 Y 제곱에 5에 4.2 이렇게 5에 4.2? 5에 4.2? 4.2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계산하면 B는 여기서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네요. 깊이가 안 돼 있나? 어롱 실린더 문제에서 특별히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1m라고 볼게요. B를 1m라고 가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B를 1m라고 놓으면 얘는 1 곱하기 1000 곱하기 9.81 그 다음에 2분의 1에 5의 제곱 마이너스 4.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용하는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얼마가 되냐면 36.1kN이 나와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허리존털 포스가 이렇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ertical force를 구해야 되는데 vertical force는 Fy-W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유도한 관계식으로부터 FV는 Fy-W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FY는 어떻게 됩니까? FY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FY는 적분해서 PDA로 계산하면 되는데 어느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프레셔를.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구했고 여기에 작용하는 프레셔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작용하는 프레셔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 지점에 요 깊이만큼
깊이만큼 압력이 증가했고 여기서는 압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로지 H 그 H가 5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적분해서 로지 H DA인데 이것도 BD 잠깐만요. 로지 H 그냥 A 이렇게 되면 이거는 로지 H 적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DA가 뭐예요? 그냥 한 면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 되기 때문에 컨스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로지 H만큼의 압력이 어디 작용하고 있다? 요 면에 작용하고 있고 그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면적이 얼마? 에어리어인데 에어리는 B 곱하기 요 폭에 대해서 사이즈가 나와 있나요? 사이즈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0.8m를 생각하면 되겠죠. 요 반경 정도니까 0.8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B 곱하기 0.8 레디어스 요거는 그냥 1로 아까 우리 가정을 했으니까 1 하면 되고 그러면 요거를 깊이가 아까 얼마? 5m였죠. H는 그럼 5m가 되고 그러면 곱하기 하면 1000 곱하기 9.81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0.8 해서 FY를 계산하면 39.2kN이 나와요. FY는 이제 계산했고 W만 계산하면 돼요. W는 뭡니까? mg죠. mass 곱하기 gravity rho vg로 또 계산해야 되고 rho vg로 계산해야 되고 자 그러면 밀도는 물이니까 1000 이렇게 잡으면 될 테고 V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면적 곱하기 깊이 하면 되죠. 면적 곱하기 깊이. 근데 면적은 어떻게? 면적은 이 사각형 이걸 사각형이라고 놓고 보면 요 반경만큼을 4분의 1의 원을 빼준 면적을 생각하면 그만큼의 내가 깊이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볼륨이 일단은 사각형은 r 제곱이고 빼기 얼마예요?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1을 곱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 곱한 형태다. 그죠? 그게 볼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9.81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W는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R 제곱이 되고 곱하기 9.81이 되고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1.3kN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했던 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구하려고 했던 게 FV 수직한 힘이잖아요. FV는 FY 빼기 W니까 FV는 39.2 빼기 얼마? 1.3 하면 나오죠. 37.9kN이 됩니다. 자, 드디어 FV 구했고 그 다음에 뭘 또 구했습니까? FH 구했으니까 걔의 반력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스퀘어 루트 FV 제곱 플러스 FH 제곱이 되니까 36.1 제곱 플러스 37.9 제곱 해서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면 52.3kN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들 문제 첫 번째 구하려고 했던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얼마냐, 실린더에 작용한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얼마냐, 52.3kN이 됩니다. 그 힘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폴스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실린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52.3인데 52.3만큼 얘가 또 밀어주는 딱 그 시점에서 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걔가 뭐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두 번째는 그 라인 오브 액션 그 라인을 이게 액션이 작용하는 라인을 찾아라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자, 뭘 하냐면 자, 이 라인에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하는 라인, 이 힘은 결국 뭐와 뭐의 두 개의 합력입니까? FH와 F 버티컬의 합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루는 액션의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맞죠? 탄젠트 세타는 FH 분의 FV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 요거의 세타면 F 탄젠트 세타는 FH 분의 FV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세타를 이제 요 관계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FH 분의 FV니까 FH, FV 다 아니까 계산해 보면 36.1 분의 37.9 해서 계산해 보면 1.05가 나와요. 그러면 세타는 각도는 탄젠트 인버스 탄젠트 1.05 하면 아크 탄젠트 하면 1.05를 하면 이게 각도를 계산해 보면 세타가 46.4도 디그리가 나와요. 46.4 디그리. 그래서 여기서 이루는 각도가 얼마다? 46.4가 나옵니다. 46.4.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 게이트 그 라인 액션되는 이 라인의 포지션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까지도 구했어요. 그러면은 A번 문제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B번 문제는 뭘 구하느냐 하면은 B번은 the weight of cylinder 실린더의 무게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실린더의 무게. 자, 퍼스트 밸런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멘트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중력으로 인해서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반력으로 인해서 모멘트가 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멘트끼리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회전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딱 이 밸런스를 딱 맞추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런 관계식을 가지고 모멘트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FR의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FR이 작용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 지점인데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이 색깔이 계속 같은 거네. 다른 색깔. 이만큼이 R이라고 하면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요 부분이 세타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 닮은 꼴이니까 여기 세타가 돼요. 그러면 R 사인 세타라고 하면 어디가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 R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력이 작용하는 FR과 R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되는 거죠. FR의 R 사인 세타. 그죠? 그다음에 중력 W로 자중으로 인해서 W로 인해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R이 되겠죠. 곱하기 R. 그죠? 그 모멘트는 RW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RW랑 밸런스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죠. RW 실린더로 인한 웨이트에 의한 요게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얘가 폴리스를 딱 이루는 시점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멘트를 서로 같다고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RR 캔슬되고 그럼 W 실린더는 FR의 사인 세타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FR은 얼마가 나왔다? FR은 52.3이 아까 계산이 됐죠.
52.3이 나왔고 사인 세타는 사인의 얼마? 각도 46.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37.9kN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됐나요? 자, 37.9라는 숫자가 근데 아까 익숙하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지? 한번 봤는데, 그죠? 어디서 봤는데? 안 봤나요? FV 할 때 37.9라는 숫자가 나왔죠. FV라는 거 할 때 37.9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모멘트로 인해서 이걸 또 구했지만 결국 이 실린더의 관점에서는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이 W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FR이 또 버티컬 성분과 그 다음에 허리전털 성분 나눴을 때 요 성분과 요 성분의 힘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같아지는 시점부터 해서 더 커지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지면은 결국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W 실린더가 결국 뭐랑 같아지면 FV랑 같아지면 또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W 실린더를 요 관계식으로 인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7.9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W 실린더를 구해도 된다. 힘 펄스 밸런스로 해서 구해도 되고 모멘트 밸런스로 인해서 구해도 된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거기까지 오늘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또 좀 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패러렐 액시스 띠오름에 대해서 한번 공식 유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패러렐 액시스 띠오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배웠냐 하면은 어떤 임의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x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yc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축에서의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 형상을 이렇게 돌려준다 생각하면 그 모멘트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커지는 정도가 이 패러렐 액시스 띠오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IXXC는 요 중심 축으로부터의 회전되는 모멘트, 단면 2차 관성 모멘트고 IXXO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얘가 회전할 때의 2차 모멘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XXXO가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값들 양수잖아요. 그 컨스턴트니까 더 커지게 돼요. 패러렐 액시스 띠오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식들을 유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XXC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책 피겨 3-32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클일 때는 뭐 이렇게 되고 일립스티컬한 쉐입에서는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스페셜 케이스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서브 잠겨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렉탱글 플레이트예요. 사각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사각형에서는 단순화되는 게 에어리어가 AB가 되고 그 다음에 IXXC가 12분의 AB 3승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면 식이 좀 더 단순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전털한 경우에는 그냥 압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문제를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방식은 물론 여러분들 책에는 모멘트 구하는 거 안 나오더라고요. 모멘트 구하는 거 안 나오는데 결국 이게 모멘트 관점과 연결시키면 YP를 구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YP를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적분해서 그냥 구하면 돼요. 이렇게 YP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모멘트 나누기 force가 결국 yp이기 때문에 yp 정의가 그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공식 못 외워요. 저 못 외우겠어요. 저는 못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더라도 가끔 좀 공식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해서 그거를 잘 여러분들 몸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회사 가서도 그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아, 그 공식 어디 있지? 빨리 책 찾아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요즘 위키피디아 워낙 잘 돼 있고 구글링 하면 금방 다 나오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공식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포스 이렇게 잠겨 있는 물체에서는 면에 대해서 압력을 구하면 이게 가장 맞는 방법이지만 그걸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폴스 밸런스를 이루는 식들을 유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풀었는데 실린드리컬 게이트인데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얘들을 풀어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이 문제가 재밌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것들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3-5장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 부력과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부력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 선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얘가 배가 잘 안 뒤집어지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3-7장 내용,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모션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할 거니까 네, 그런 내용 공부할 거니까 아마 다음 시간 정도 하면은 제 생각에는 3장 내용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되겠네요.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 3장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그 다음에 4장 또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시험이나 퀴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